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는 아침이잖아요. 네. 회복가 성장님이 오늘 태극기 달기 잊지 마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질문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3721님, JB 광복절 아침입니다. 진정한 광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지는 3부를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에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축하할 일도 있네요. 라임님, 오랜 직장 생활 끝에 드디어 제 인생 첫 집을 샀습니다. 어이고. 축하드립니다. 이야, 큰일 하셨네. 그러니까요. 네. 정신없이 이사하고 어제 잠을 자는데 얼떨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대출 걱정에 맘도 싱숭생숭하고 그러네요. 앞으로 이 집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길 수 있게 제이비가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기쁠 것 같아요. 예, 터가 좋아서 복이 넝쿨째 계속 그 문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라임님. 자, 그러면 뉴스를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구속된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오는 18일 다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출석할까요? 자, 한번 가정해 봅시다. 출석 거부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데요? 자, 그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럼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김건희 씨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남편인 윤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거부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법무부가 2가지 조치를 내린 게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첫째, 18일자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발령 조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인데, 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냐? 대표적인 게 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구속돼 있을 때, 좀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이때 강희구 부속실장이 면회를 왔었는데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규정상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이걸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교도소에서는 이걸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알고 묵인해 준 것이냐,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에 책임을 물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어제부터 불허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는데 이게 특혜 논란이 일자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똑같이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2가지 소식을 관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혜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한되는 것인가, 김건희 씨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단호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좌가 있습니다. 엊그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도 안양의 한림대 성심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그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고 하고요. 전자발찌까지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규정,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호한지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쩝니까님은 그들에게는 교도소 안도 무법천지 세상이었던 것 같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토토로님 다른 구치소장들 긴장하겠어요. 덩달아 김건희 씨도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른 특검발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요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에게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풍겨오는 게 뭡니까? 애틋한 부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에 다시 한번 물음표를 찍어보겠습니다. 왜요? 왜 이런 물음표를 찍어보느냐?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거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뭐라고 그 특검 앞에서 주장을 했냐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한 통 하라고 해서 자기는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심부름한 거고 몸통은 누구다? 남편이다. 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이게 애틋한 부부 사랑의 증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반대의 증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오정님과 우티스님 등 여러분들은 그렇게 애틋하면 면회를 갔었겠죠. 네, 그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윤석열 부부 얘기는 하고요. 안 되겠군요. 계속 특검발 뉴스는 그들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렇죠. 또 다른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18일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이때 한학자 총재의 금고에서 돈 뭉치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원화는 물론 엔화와 달러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알려진 소식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이 그 눈에 띄는 건데요. 여기에서 띠지를 두른 화폐 뭉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봉권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통일교 측에서는 그게 뭐 관봉권 아니고 시중은행 띠지를 두른 돈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관봉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만약에 관봉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관봉 5천만 원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때 이 관봉권의 출처를 놓고 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은 권력기관, 즉 대통령실이나 경호처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있었으면 말 그대로 추측이었습니다. 확인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학자 총재 금고에서 나온 그게 관봉권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관봉권은 건진법사의 관봉권과는 별개의 돈 뭉치냐 아니냐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별개의 돈 뭉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의문은 도대체 민간 영역에서 웬 관봉권 일이 많이 나오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건진법사의 관봉권이 여기서 흘러나간 것이라고 만약에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따라붙는 의문은 그 전달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얘기가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토대로 하면 한학자 총재에서 나온 돈의 수령자는 모두 권성동 의원이었고 그 돈의 용도는 이른바 대선 자금이었다는 게 그동안 나온 소식이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통일교 관계자는 JTBC에 참 어머니 그러니까 한 총재가 주는 돈은 새 돈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전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뱃돈입니까? 네. 참 어머니는 새 돈만 주시나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겨레가 그런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 원이 국민의힘 시도당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거는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냐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만나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네. 조금 전에 JB가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랑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수사할 게 참 너무 많습니다. 네, 송찬호 님이 특검이 일반은행이랑 한국은행도 구분을 못할까요? 라고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관봉권이면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걸로 좀 추적을 할 수는 없냐. 옛날에 저도 한번 관봉권을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막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게 금방 추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물프레님 나라 돈이 다 누군가의 주머니 쌈짓 돈이었던 건가요? 라고 물음표 주셨는데 특검이 수사할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소식이 있죠? 어제 이 해경의 3인자인 안성식 기획조정관이 12.3 내란 때 해경의 총기 무장 그리고 수사 인력의 계엄사 파견을 주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 관련 추가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50분경에
합참의 정부 연락관 파견 요청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의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회가 4일 새벽 1시 1분경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50분 지난 시점에 인력을 파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파견된 직원은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서 계엄사로 가다가 되돌아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보낸 시점은 그 뒤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또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성시 기획조정관은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라. 이런 지시도 했었다고 또 KBS가 추가 보도를 했거든요.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박지원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전한길 씨의 징계 문제를 논의한 끝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한마디로 솜방망이였는데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전 씨가 당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책임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 뭔가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전 씨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 처분에 그쳤다라는 건데 또 대선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요청을 받았던 권영세 이양수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에서조차 치욕의 날이다. 극우의 힘이 돼가는 거냐 뭐 이런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 딱 하나만 따져봅시다. 전한길 씨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걸까요? 자,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는데 전 씨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징계 조치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사건을 거론을 했습니다. 왜 거기는 징계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당내 분란의 재방 방지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건 초장에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반성하는 사람의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과 전당대회 출마자 등이 농성에 들어갔었죠. 특검은 어제 0시 43분경에 압수수색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입장을 내놨는데 특검이 전체 당원 명부를 요구했다는 건 국민의힘 측의 주장.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본 자료협조 요청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를 시기를 특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아울러 자료 제출과 관련해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 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평가는요? 당당 활동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당원 가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활동의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완강히 맞서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다른 정당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완강히 맞섰던 선례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도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는 상황 논리를 뛰어넘는 일관된 원칙의 견지라는 덕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했느냐? 이 점은 따로 짚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건 뉴스 채굴꾼이 짚어준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채굴꾼 김현욱 작가입니다. 네, 15년 전에도 그 정당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과 정당 간의 신경전이 벌어진 바가 있거든요. 네네.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네.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당시에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그 논란이 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논란의 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회 법사위였습니다. 여기서도 당시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의 주강덕 의원이 한 얘기 잠깐 오디오로 듣고 오시죠.
어떠한 정당이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호받고 또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수사도 하고 처벌도 받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헌법 규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지금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그 서버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지금 교사나 일반 공무원이 그 법률에 위반해서 어떤 정당의 당원으로서 가입을 하고 당비를 내거나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정당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법률 위반 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니까 문제 없다. 뭐 이런 주장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네. 그만큼 법을 잘 아는 분인데 또 당시에 법사위원인 최병국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런 주장이 개별 의원의 개별적인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그 당 지도부는 뭐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있나 해서 좀 찾아봤더니 예. 뭐 한나라당이 공식적인 논평을 낸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마디로 그냥 지켜만 봤다는 건데 네.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거는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던 조혜진 의원이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네. 네,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비를 내고 활동했고 그 명부가 정당에 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뭐 주광덕 의원의 주장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들에 비춰보면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은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요? 이 정당법 제42조에 강제 입당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고 네. 또 54조에는 강제 입당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특검은 바로 이 정당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통일교 신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한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려면 통일교 신자들의 입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 명부를 보고자 하는 건데, 네. 이 15년 전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범법행위 규정을 위한 수사니까 특검 수사는 정당한 것이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와 지금이 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 일관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뭐 이런 지적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촌철님들도 뭐 이런 반응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물프레님, 저런 말 할 때랑 들을 때 왜 다를까요? 신원섭파님, 당당하면 수사받아 결백을 밝혀라. 피하는 게 범인이다. 누가 했던 말인가요? 예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발언들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윤영기님, 이런 말 기대하지 말아요. 수사 대상이 된 권성동 의원은 8년 전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사랑님, 네. 발 없는 말은 돌고 돌아 본인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일단 압수수색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를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 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2라운드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어떤 장면이 어떻게 연출이 될지 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협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밝혀지면 정당 해산이니 이런 논란으로 갈까봐 저항이 더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네요. 그건 이제 그 내란 재판까지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